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제 구독자분들의 대다수가 눈여겨보고 있을 만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눈여겨보아야 하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제 셀트리온이 지금 세계 세 번째로 항체치료제 허가를 득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은 순서라고 해요. 세 번째로.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일라이릴리, 그 다음이 리제네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셀트리온이 식약처, 국내 식약처 허가를 득했습니다. FDA 허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레그단비맙이라는 약물이고 CTP59 혹은 레키로나주라는 이름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 중이었던 약물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제가 좀 간단히 정리를 해왔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일라이릴리는 LYCOV555 다시 말해서 밤라니비맙이라는 약물 이름이고, 그 다음 리제네론은 REGN-COV2 그리고 카시리비맙 플러스 임데비맙 칵테일요법 치료제고요. 그 다음이 이제 셀트리온 CTP59 라는 이름이고 레그단비맙이라는 이름으로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밤라니비맙, 일라이릴리의 밤라니비맙은 10월 28일, 작년 10월 28일 임상 이상 결과를 공개를 하는데요. 경증 및 중등증 환자 452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입원율 감소 효과가 84.1% 정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시리비맙에다가 임데비맙을 섞은 약물은 작년 9월 임상 이상 결과를 공개를 하는데요. 275명을 대상으로 했고 병원 방문율 감소 효과가 67.8%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레그단비맙이죠. 이게 이제 2021년 1월에 공개한 임상에서 보면은 경증 및 중등증 환자 307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했고 킬로그램당 약 40mg 정도. 이 세 가지 약물이 전부 그 정도 용량을 투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그단비맙은 중증으로의 진행 감소율이 68.4% 정도를 기록을 했다. 이게 이제 임상을 처음에 설계할 때 당시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정하나 보죠. 렌질루맙도 비슷하듯이. 그래서 이제 그 효과가 이 정도 나타났다. 그래서 그 자료를 식약처, 우리나라로는 식약처, 미국에서는 FDA에 제출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부서에서는 검토를 한 다음에 최종 허가 발표를 하나 봅니다. 그래서 뉴스를 좀 보면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제 당국의 검증을 받은 항체 치료제이다. 고위험군 경증,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경증, 그리고 18살 이상 건강한 성인의 중등증 환자 대상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기사는 조금 약하고요. 이 기사를 보시면 처방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고위험군 경증 혹은 건강한 성인 중등증 환자, 그리고 60세 이상이거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경증 환자,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이후부터 이제 처방 가능하다고 해요. 10만 명분은 이미 생산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단 이제 이게 조건부 허가예요. 조건부 허가. 조건부 허가는 임상 3상 결과를 시판 후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에서 허가를 먼저 내주는 제도입니다. 임상 3상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생명을 위협하는 등의 심각한 질병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레키로나주는 올해 12월 31일까지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한 것을 조건으로 허가가 결정됐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허가당국 승인을 받은 것은 레키로나주가 처음이고요. 전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규제 당국의 검증을 받은 치료제입니다. 앞서 릴리와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가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얘들도 정식 승인은 아니라는 거네요.
항체 치료제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뭐 몇 번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식약처는 이날 오후 2시로 레키로나주에 대해 허가를 내줬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부터 실제 처방 및 사용이 가능해졌다. 10만 명분을 이미 생산한 상태이다. 허가 이후 질병관리청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절차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관심이었던 처방 대상은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18세 이상 성인 환자로 결정됐다. 자문단 의견과 달리 중앙약심은 경증 환자에 대한 레키로나주의 임상적 의미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처방 대상을 좁혔다. 고위험군 경증 환자란 말은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을 가진 경증 환자라고 설명했다. 좀 나이가 많으신 어떤 경증 환자에 대한 처방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중등증 환자란 이제 폐렴의 임상적 증상이 있거나 폐렴을 영상학적으로 관찰된 환자가 포함된다. 중증 폐렴 환자는 제외된다. 기본적으로 경증과 중등증의 기준은 폐렴 증상의 유무, 폐렴 증상이 없으면 경증, 폐렴 증상이 있으면 중등증, 그리고 폐렴 증상이 심각해지면 중증 이렇게 구분된다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투여 대상을 보면 실내 공기에서 산소 포화도가 94%를 초과하고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투약 이전 7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된 경우이다. 7일 이내에 7일 이후가 돼버리면 투약을 못하나 봅니다. 식약처는 레키로나가 이런 환자들에게서 임상증상 개선에 효능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레키로나주의 용법 용량은 성인 체중 1kg당 약 40mg을 90분간 정맥으로 주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러니까 70kg 정도라고 치면 2800mg을 투여하는 거겠죠. 쭉쭉 내려가서 보면은 식약처는 영국발, 남아공발 등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레키로나주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전세계, 셀트리온은 전세계 10여 개 국가에서 1172명의 경증 및 중등증 환자 모집을 목표로 이미 임상 3상에 착수한 상태이다. 이게 이제 결과가 어쨌든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부 허가입니다. 정식 허가는 아니고요. 조건부 허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제 레키로나주가 항체 치료제 허가를 받은, 임시든 뭐든 간에 허가를 받은 치료제로 기록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렌질루맙도 이런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임상에 대한 내용이 렌질루맙은 3상 임상이 중요한 이유가 환자 모집단이 몇백 명 이상은 돼야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임상 3상에 대해서 515명 그리고 BD 임상은 200명 이렇게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쨌든 나와야 뭔가 그걸 가지고 서류 제출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임상 이상에는 모집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3월 정도에 나온다고 했던 그 탑라인 데이터 그거 하나만 지금 바라봐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꿀벌 스토리는 렌질루맙의 1분기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응원하면서 이상으로 우리 셀트리온, 우리나라의 셀트리온 기업에서 얻은 레그단비맙 치료제 허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